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처음 이야기를 꺼낸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결혼하고 싶다며 부모님에게 소개한 사람. 그 사람은 신씨라는 남자였어요. 23살이었던 김씨 여성과 28살이었던 신씨. 이 두 사람은 2014년 한 어학원에서 스치듯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씨가 김씨 여성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이쁘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김씨랑 같은 대학 나왔는데 우리 대학 동문이네요. 반가워요. 그러면서 이때 신씨가 사람한테 후광이 난다는 걸 김씨 당신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 속히 김씨 여성의 전화번호를 따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씨 딴에는 자기가 지금 별 볼 일이 없다 보니 지금 사귀자고 하면 김씨가 나랑 안 사귀어 주거나 사귄다고 해도 오래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때까지도 김씨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없으면 그땐 놓치지 않고 꼭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4년을 기다려왔다는 남자 신씨와 이 김씨 여성은요. 지난 2018년 7월 연인이 됐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구리와 춘천을 오가며 만나다가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만난 지 한 달 만에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구했어요. 아빠, 엄마, 나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이 두 사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이었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모님들은 딸, 지금 결혼은 너무 빨라. 결혼보다는 우선 교제를 더 해. 교제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터치 안 할게. 오랜 기간 서로 만나보고 그 다음에 뭐 결혼을 하든지 결정하면 되지. 이런 김씨 부모님 측의 반응에 이 신씨는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하면서 미래 계획서를 써가지고 이 김씨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미래 계획서. 그때 이 계획서를 딱 보시고 이 김씨 여성 부모님께서 와, 요새 애들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면 이 미래 계획서에 4대 보험부터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갈 거며 자기네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건데 그 중에서 저축을 얼마 정도 할 거며 정말 하나하나를 다 계산하고 미래의 꿈에 대해서까지 다 신씨가 꼼꼼하게 적어왔던 거예요. 결국 이런 신씨의 노력에 믿을 만한 남자구나. 듬직한 남자네. 라고 생각한 이 김씨의 부모님은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 전 이 김씨 여성이 서울로 갑자기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이 이후부터, 딱 이때부터 이 신씨의 행동이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 김씨 여성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18년 10월 24일. 이때쯤이요. 그 결혼 신혼집 문제를 두고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 이 김씨 여성과 주거지를 춘천에 두고 있었던 이 신씨의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김씨 여성은 서울에 내가 회사가 있으니까 서울과 춘천의 사이 남양주 쪽에 이제 거처를 잡자. 하지만 이 신씨는 싫다. 내 집이 있는 춘천에 거주지를 잡자라고 해서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제 갓 취업한 신입 사원인데 아침 일찍부터 전화는 기본 하루에 20통 이상. 문자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김씨는 결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신씨한테 결혼하지 말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돈을 좀 더 모아서 결혼하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은 돈도 없는데 무작정 결혼하면 이거 다 빚 아니야.
이제 나 취업도 했으니까 우리 돈을 더 모아서 빚을 줄여 결혼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결혼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미루자고 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신씨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김씨 여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김씨야, 나는 너랑 얼른 같이 살고 싶어. 결혼 미루기 싫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내가 다 잘못했어. 보고 싶다. 오늘 춘천 와주면 안 돼?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신씨는 김씨 여성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춘천 집으로 와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이날 이 김씨 여성은 신씨를 만나기 싫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오늘은 안 돼. 나 쉬고 싶어. 피곤해. 그런데 이 신씨 막무가내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라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날 이 김씨 여성이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춘천의 신씨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이 김씨 여성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후 이 신씨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인 김씨 여성이 정말 죽은 건지 혹시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처참하게 시신을 훼손까지 한 거예요.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정확히 죽이려고. 범행 후 인근 교회에서 체포된 이 신씨. 체포 후 이 신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신혼집 장만 등 혼수 문제로 김씨와 다투다가 열이 받아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피해자 김씨의 유가족분들은 화가 막 거꾸로 치미는 거예요. 이건 뭔 개소리냐. 둘이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상태였고 양가 상견례도 안 한 상태였는데 무슨 혼수가 오가. 그렇잖아요. 상견례도 안 했는데 무슨 혼수가 오가냐고. 양측 부모 사이에 혼수 문제 있지도 않았고 결혼 문제로 갈등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징역 형량을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현장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유가족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사건 당일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보게 되면 신 씨는 그날 끊임없이 이 김씨 여성한테 오늘 춘천 와? 알았지? 몇 시에 퇴근해? 잠깐이라도 들리면 안 돼? 아, 와라. 결혼 계획서 써야 되니까 오늘 꼭 와야 돼. 계속적으로 춘천에 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김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무조건 춘천으로 내려와라 라는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들으셨을 때 이 두 사람 신혼집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미루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러면서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어요. 신혼집이라는 게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살인까지 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씨 기본적인 집착, 강박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집착이나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사람이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범행을 저지른 후 이 신씨는 사건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으러 가요. 소양강에 빠져 죽을 거예요. 이 소리에 놀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약 30분가량 그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신 씨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아토피도 그렇고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서울에 가서도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하나같이 내 인생은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자기 여자친구를 죽이고 온 남자가 꺼낸 속마음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미안해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신 씨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닌 본인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이 신 씨는 여자친구 김 씨를 죽이고 시신 훼손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시신에서는 많은 피가 나왔고 그 피는 신 씨의 옷이나 몸에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이 딱 봤을 때 그때 신 씨의 옷이나 몸에는 피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즉 신 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신 씨의 말대로 우발적이었다면, 뜻하지 않게 여자친구를 죽였던 거라면 엄청 놀랬을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지 하고 갈아입는 그런 여유 절대 부리지 못했을 겁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그런 짓 또한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간단히 생각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신고를 하거나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떡하지? 시신을 훼손해야겠다. 그래서 시신을 훼손하고 옷까지 갈아입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실수로 우발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훼손을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전문가들 역시도 이런 사후의 행위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 씨는 당시 목사와 대화하면서 목사님,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지만 저는 여자친구와 나눴던 이 반지 절대 빼지 않을 거예요. 전 여전히 여자친구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심리인 걸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자수하거나 뭔가 어떻게 해결을 했을 텐데 범행 후에 이 신 씨는 무언가 다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이동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훼손까지 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피 묻은 것을 마치 없애려고 한 것처럼 옷을 갈아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발적이라고 절대 볼 수 없다. 약간 피해자 김씨 여성이 자기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거기에 대한 보복 살인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같은 주, 월화수목금토일 그 같은 주에 이 신 씨와 김 씨 여성 사이에 또다시 거주지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신 씨가 자기의 장모님이 될 이 김 씨 여성의 엄마한테까지 상견례 날짜부터 신혼집 위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이 장모님을 가르치듯이 혼을 냈다고 해요. 28살이었던 신 씨가 장모님이 될 어른한테 가르치듯이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말만 하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자기가 더 위라고 상대편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말투 있잖아요. 김씨 여성이 서울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 거기 그만두게 하자. 그리고 춘천 자기 집에서 같이 그냥 살게 하자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엄청난 집착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김씨 어머니가 조금 뭔가 싸한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 전화 끊고 이 김씨 여성한테 딸, 엄마는 신씨 애가 좀 무섭다. 아무래도 조금 좀 뭔가 찝찝해. 이게 니네들끼리 뭔가 얘기가 다 정리가 되고 그 후에 어른들이 만나 상견례를 해야 실수가 없는 거야. 니네들끼리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견례로 어른들끼리 만나게 되면 이건 뭐 실수나 하지. 너네들끼리도 정리가 안 됐는데 어른들끼리 만나 뭐 하겠니? 그러니까 신씨한테 상견례를 조금 미루자고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전달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같은 그 주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겁니다. 결혼을 딱 잘라 안 하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입사한 직장에서 결혼 자금을 더 모으고 적당한 때에 결혼하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말을 신씨는 헤어지자는 말로 받아들였던 건지 그 이후 더 집착이 심해지면서 하루에도 막 20통 넘게 전화가 오고 막 둘이 한번 전화를 하면 이 신씨가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좀 자려고 끊으려고 하면 또 이상한 다른 얘기하고 또 이제 그냥 잔다고 끊으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고 그래서 실제로 이 김씨 여성이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오빠는 전화를 안 끊어 라는 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착이 엄청 심해졌던 거예요. 실제로 이 전문가 분들은요, 이 신씨가 직접 써서 어른들에게 건넸던 이 미래 계획서, 이걸 딱 보고 이 미래 계획서 그 어디에도 김씨 여성에 대한 설계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 자기가 늘 생각해왔던 아름다운 행복한 그림, 그 그림에 이 여자를 한번 딱 맞춰봤는데 잘 맞아. 이 완벽한 한 폭의 그림을 완성시키려면 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즉, 사랑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내가 설계해왔던 그 위치에 이 여자를 배치하려고 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긋나니 죽였던 거예요. 거기다 충격적인 게 제가 제일 앞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씨가 김씨 여성을 꼬실 때 같은 대학의 동문이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따갔었다고. 그런데 확인 결과 대학 동문 아니었어요. 미래 계획서 하며 김씨 여성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말했던 자기의 스펙,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이 유가족분들은 국민청원까지 올리셨습니다.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사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거라고,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이 신씨는 결론적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옆에는 언론 보도가 다수 오해가 있게끔 많이 잘못 보도가 돼서 이제 이 피해자의 지인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선 이 반지를 죽어도 안 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 소유욕, 완전 이상한 틀어진 욕구죠. 그래서 요새는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 안타까운 사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에서 일어났었던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